진짜. 빨리 오라고. 나오라고. 아이씨. 그러니까 아줌마 기분에 따라서 성질을 냈다가 안 냈다, 냈다 안 냈다 하잖아.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애기들이 이제 엄마를 보고 배울 거 아니야. 응? 나중에 지 자식 컸는데 지 자식한테 너무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 쓰겠냐. 내가 우리 엄마 보고 지금 일한다는 거냐? 진짜. 왜 또 그러고 받아들여? 아니 똑같잖아. 엄마를 보고 배운 다음에. 잠깐. 아, 또 저렇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 그 얘기 아니잖아. 누가 지금 뭐 장모님 닮았다라고 얘기 전혀 안 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보고 크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 지금 우리 엄마가 얼굴은 웃지만 보여. 머릿속이 지금 이미 너 지금 우리 엄마 어쩌고 얘기한 거야? 근데 마음속은 이미 빡쳤어. 최악이에요. 이 얘기가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 보고 지금 일한다는 거냐? 이거 봐. 저 얼굴은 아니 똑같잖아. 그냥 엄마를 웃는 보고 척하고 배운 있는데 다음에. 이미 빈정상했어. 난 자유분방하게 커서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보고 배운 적은 없어. 저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렇게 보고 되어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겠냐? 되겠냐? 안 그러면 좋겠잖아. 그지? 근데 저들 중에 한 명은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신강 알고 있었는데 더 신강. 진짜 거기 썽질 날라 하네. 뭐야? 진짜. 벗었어. 너는 아이들한테는 1등 아빠고 아저씨 식구들한테는 1등 아빠 아들이고. 한 개가 불만이면 한 개는 맞춰주고 있는데 한 개부터 10까지 다 불만인데 한 개부터 10까지 어떻게 다 맞춰주는데 그런다 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싹 다 눈치를 보고 뭐가 가족 근데 존재네. 아줌마도 나쁜 게 뭐냐면 화가 나. 화가 나면 화가 난 거를 그 자리에서 표출을 해. 그래서 방에 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여름에 놀러 갔을 때도 그때도 니 꼬라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고 있을 때잖아.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날도 겹쳤고 몸도 피곤해. 난 짜증도 이빨이 올라와. 난 별로 노래 부르는 거 안 좋아해. 근데 내가 이번만 솔직히 빠졌지 내가 언제 빠진 적 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네가 꼬라갖고 다 올라간 거 다 내가 사람들 뭘 다 꼬라서 아는데. 올라가. 그거는 아저씨하고 아저씨 식구들이 생각한 것 뿐이잖아. 에휴. 내가 말했잖아. 생리양도 많고 배도 아프고 그런 게 그냥 올라갔어요. 그럼 네가 있었던 거지. 올라가서 좀 쉽게 이러고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 자, 요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남편이 시댁 얘기가 나온 뒤에 맞아요. 남편의 표정을 봐봐요. 네네. 아까 와이프랑 똑같아. 그러면 아까 뭐 대건이냐? 대건이냐 막 이러더니 생각을 해봐. 쓱 일어나면서 얼굴이 집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완전 정색으로 가요. 나는 이럴 거면 그냥 저기 아버지 엄마랑 좀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도 각자 그렇게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각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분 다 끄덕끄덕 하시면 어. 어떡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나는 아예. 여행을 가거나 어른들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좀 참고 집에 와서 저를 이제 달달 볶은다고 하면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기분 나쁜 거를 표출을 해버리니까 어른들도 오히려 와이프 눈치를 보고 저도 눈치를 보고 저걸 몇 번에 한 번씩 가야 돼요? 최소 1년에 2번 이상. 1년에 2번? 그때만 좀 빼놓고 가면 어때요? 와이프도 좀 쉬고. 근데 이제 재현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얘를 빼고 가는 거는 따돌리는 것처럼 본인들도 그 느낌은 주고 싶지 않고 그러는 건데 내가 볼 때 그냥 안 놀면 안 돼요? 제발?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아내분들 저 묻고 싶어요 진짜. 이거 1년에 2번 3일씩 가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않아요? 힘들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명절 빼고 2번? 그렇죠.
명절 따로 해요. 이게 그 회갑이랑 그런 게 껴가지고 2번이 된 거지. 회갑, 명절, 생일 뭐 엄청 거기다 2번. 아이씨, 당신 하루도 안 하잖아. 그렇게 서로 막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어르신분들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분도 또 네. 우리 어르신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니까. 좀 쉬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쌓인 거거든요. 키우다가. 저는 원래 좀 그냥 뭐 아빠가 아야 너 저거 참외 좀 깎아봐라 이러면은 그냥 바로 저희 남편한테 아저씨가 깎아. 아저씨가 깎아. 아빠가 아야 너 저거 참외 좀 깎아봐라 이러면 그게 좀 뭔가 남편이랑 갈 때마다 항상 싸우고 가니까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갈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엄마랑 아빠가 뭘 시키면은 안 입게 항상 좀 대들었죠. 식사하셨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밥 먹고 있어? 네. 아내분이 인사 안 하려고 저렇게 이제 철저히 피하는 모습이군요. 영상 통화하고 있으면 그냥 옆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아예 안 나오려고 피해버려. 그것 때문에 솔직히 엄마 아빠도 영상 통화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저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왜 이 인사는 영상 통화에서 인사는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편해서. 뭐가 불편해서요? 저는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서 엄마 안녕하세요 이런 말 잘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좀 안 하기도 하고 그냥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근데 그래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뭔진 아는데 그래도 예의니까 하면 조금 본인도 해야 돼. 본인도 하시고 본인도 안 하는구나. 저희 남편 역시도 안 받으려고 피하고 너도 우리 부모님 전화를 안 받아서 나도 안 받는 거야. 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랑 뭐 싸웠잖아. 나랑 싸웠어도 하지만 별개로 그냥 아빠한테 연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회갑 여행 왔으면. 너 아저씨 이미 나한테 투덜투덜 뭐라 했으니까. 그래. 나랑 싸웠어도 아줌마는 그냥 뭐 이만저만해서 못 가서 죄송해요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빠한테 연락 한 통도 없던 사람이 영수증만 청구를 한다? 그러면 네 돈 내 돈 그 아저씨가 그게 네 돈 내 돈이 아니고 아니 따지는 거지. 아버지 회갑 여행 갔는데 와이프가 막둥이랑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못 갈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랑 이제 좀 다투고 저만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며느리가 돼서 이제 저랑 싸웠어도 전화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영수증만 청구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누나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 언니 말은 그거잖아.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영수증 요구해? 이거잖아. 그거를 떠나서 영수증만 요구하면 누나가 기분이 좋겠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그거 하나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계속. 누나가 영수증 안 해주는 이유가 이것도 있고 놀러 가도 우리가 더 많이 혜택 보고 와. 그냥 거기다가 대고 뭐 영수증을 달라 이러고 하면 그게 저희는 솔직히 돈을 조금 덜 내거든요. 덜 내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영수증까지 바라면은 오히려 돈을 더 저희가 내야 되는 입장인데 와이프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영수증만 원하는 거죠. 봐봐. 내가 장난이야. 근데 매번 명절마다 누나 집에서 모이잖아. 왔다 갔다 어이구. 하는 것도 아니고 누나네 집에서만 딱 근데 매형네 집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나는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싫다고 내가 아저씨한테도 계속 꼬라지 부리면서 말했잖아. 근데 그걸 언니랑 엄마랑 아빠랑 모르시는 거 아닌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온다는 소리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장난으로 아야 이번에 설 명절 너희 집에 지내자면 내가 대답을 안 하잖아. 그럼 난 다 알고 있다고. 그건 내 기분을 알겠어? 알고 있어. 어떡할 근데 텐데. 우리 집 근데 나는 그러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오는데 굳이 왜 그래야 되냐고. 우리 이래 씨도 이거 잘 들으세요. 뭐 아까 이래 씨 쪽 영상 봤을 때부터 좀 느꼈는데 본인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 잘 알죠. 뭐 되게 뭐 누구한테 부드럽고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말도 안 듣고 대답도 안 하고 뭐 이런다. 그거가 그렇게 티낼 필요 없어요. 앞으로 같이 만약에 살 거라면 그거는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데 거기서 그냥 내 기분 가는 대로 그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고.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가 엄청 틱틱거리고 방에 그냥 확 들어간다? 뭐지? 우리 할아버지는 그럼 나쁜 사람인가? 어? 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내가 보니까 여기 시댁 식구분들도 이 와중에 이 사람이 계속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부르는 거 보면 그분들도 마음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 네, 네. 어? 왜냐면 나 같으면 한두 번 봤는데 애가 티를 자꾸 저렇게 내면 그다음부터 상종을 안 할 텐데 계속 그렇게 부르시고 뭐 하는 거 보면 그것도 너가 그만큼 너도 나빴다 이거야. 너 그만큼 나빴어 나한테. 봐봐. 샵을 차렸는데 아빠가 매형이 도와줬잖아. 인테리어를. 그러면서 돈도 많이 아꼈잖아 솔직히. 그렇게 했을 때 아빠가 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야. 매형이 나한테 아버님이 하루 자고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물어본 거야. 잠까지 자요? 왜 자모가지고 자기 좀 그런데 결국에 못 자고 갔잖아. 내 심정 어떨 것 같아? 얼마나 비참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그냥 이게 한 번이 되면 계속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냥 저는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누구 자체가 있는 것도 불편하고 뭐 내가 몸을 한 번 더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하세요 아버님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은 시간까지 또 술도 먹어야 되고 좀 그런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디 사세요? 영암이요. 영암? 네. 원대 사시네. 영암이면 하루 자고 가라고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이거는. 수도 있겠다. 나는 제가 오해한 게 근처에 서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영암에서 오셨으면 방이 좁더라도 마루에라도 좀 자리를 깔아드리고 자고 가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 얘기를 안 한 거는 서울이신 줄 알았어요. 네네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까지도 가라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정이 없는데. 정없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도와주신 날이라니까. 영암인데 저 얘기하는 거는 너무해. 아 정말 너무해 그냥. 이거는 본인의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너 여동생이 친구 2명도 데리고 왔어. 하고 남자 2에 여동생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잤잖아. 근데 그럼 그때 그럼 내가 만약에 아니 싫어 이렇게 했으면 어떨 것 같아? 그게 제가 니랑 싸웠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사정이 있겠지만 잠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잠깐 남사친 와이프 여동생, 친여동생이 여동생이 자기 아는 여동생이랑 그리고 그 여동생의 남자친구야. 이건 뭐예요? 시부모님은 안 된다며.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아니 한두 곳도 없지만 본인의 원칙이 아까 누가 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이러는 거 싫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동생의 아는 동생의 남사친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남인데 거기는 자도 되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뭐 사정은 있겠지만 있어요. 뭐 어떤 사정? 동생이 그러니까 순천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늦은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곳이 이게 둘러봤는데 없어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어보고 오케이 해서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갔어요. 만약에 본인이 아까 그런 철학이 있다면 그 친구들도 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다못해 어디 방을 잡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재우면 안 되는 건데 아버지 영암에서 올라왔는데 다를 게 없잖아. 뭐 이 사람과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우리 이래 씨를 위한 얘기예요. 어? 어. 그래서 바로 찾아뵀어. 응. 아줌마 집에. 그래 그건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야. 말씀을 드렸잖아. 너 무릎 꿇고 그랬어? 무릎도 꿇었지. 나 기억 안 나는데 뭐지? 근데 나를 무릎 꿇히고 엄마가 했던 이야기는 너 얼마 버냐는 식으로 하면서 응? 그러고 애도 지우는 말씀도 하셨는데 조선소 다니면서 그 나이 치고는 적지 않은 돈을 벌었잖아. 이틀 뒤에 자연적으로 유산이 됐잖아. 응. 나랑 엄마랑 짐을 가지러 갔어. 응. 엄마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 응. 금으로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 세트로 3개를 해오고 다이아몬드로 하나를 더 해오라 했어. 막 지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조금 많이 섭섭했죠. 입원을 해가지고 짐을 챙겨서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내가 그런 데서 그거 폐물이나 뭐 그거 다 그렇게 했어? 아니잖아. 우리 결혼 반지 하나 갖고 있어. 알아. 그러니까. 뭐 그걸 한 내가 이유가 충분히 내가 설득을 해서 우리 결국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 부탁인데 우리 두 분 앞으로 싸울 때 저런 말 좀 하지 마. 상처 받았어. 그 말한 게 어디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했어? 네가 뭐 사왔냐? 결국 내가 설득해서 안 사왔잖아. 아니 이미 얘기 다 듣고 상처 다 받았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둘 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애들 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아니 근데 이게 24살에 결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4살 예비사위한테 어머니는 뭔 금 3세트하고 다이아몬드 세트를 얘기해. 하지 말란 소리인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제 이모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받고 서로 주고받고 한다. 그렇게 반대를 하면 그 상처가 남자들은 평생 간다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아내분이 시댁에 상처받은 것처럼 남편분도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맨날 여성분들한테만 자꾸 해서 최초네요. 오늘 최초예요. 네. 하늘에서 신호를 줍니다. 이거 뭐지? 라고 할 때는 신호가 온 거예요, 신호가. 우리 재현 씨한테도 신호 줬네. 그죠? 네. 애써 무시하고 아예 시작부터가 서로 뭔가 톱니바퀴가 계속 잘 안 맞았던 만남이었던 것 같아. 뭐가 잘 됐고 잘못됐다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이래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또 임신에도 당황하셨을 거고 유산에도 당황하셨을 거고 이쪽 집에서는 우리 팀 문화에 좀 이렇게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또 팀플레이. 불만이 있고 처음부터 뭐가 되게 잘 안 맞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 너 이게 완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아저씨도 계속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엄마가 그걸 나라는 거밖에 더 되니. 그거 나쁜 거야. 니는 그러니까 봐봐 여태까지 우리 누나 엄마 이야기 다 꺼내놓고 이 한마디 했다 긁히냐. 와. 뭐가 똑같아 둘이. 긁힌 거잖아 네가. 승질 내는 거 아니냐 네가. 내가 말하잖아. 나는 이거 10분의 1도 말 안 했다 생각한다니까. 그냥 나도 안 했어. 그러려니. 10분의 1도 나도 말 안 했어. 또 자 스탑. 저 얼굴 봐요. 본인 얼굴이에요. 이 표정이 어디서 나오냐. 엄마 얘기 나오면 딱 이 표정이 나와. 자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이제부터 충분히 이해해요. 누가 세상에 어느 누구나 자기 부모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근데 저 사람이 그러는 건 싫고 나는 우리 엄마의 이응자만 나와도 그냥 뭐
너 뭐라고 그랬어? 이걸로 나오니까 되게 모순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흘려보내는 요령도 이제 필요할 나이예요. 근데 두 분은 보면 마치 진짜 좋게 얘기해주면 중2. 중2병. 왜 중2라고 그랬냐면 그 나이엔 누가 우리 엄마 얘기하고 우리 아빠 얘기하면 엄청 싫거든. 맞아요. 그럼 막 싸워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래. 딱 보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36, 35인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처럼 이럴까. 애가 무려 4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타까워. 아, 정확하게 보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계속 12년째 싸우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계속 자존심만 내세우는 게 중학생들이 싸우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를 사사건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다고 쳐. 그럼 아줌마가 할 도리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라 이 근데 소리야. 내가 언제 언니한테 뭘 얼마나 터다는데. 본인 가족들 되게 잘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저랑 조금 비슷하다고 전 느꼈어가지고 화목하게 살 줄만 알고 저는 좀 좋아했죠.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움이 이어진다 하면은 그때는 정말 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영상으로 본인 모습을 봤는데 남편분은 네. 어떠셨어요? 와이프가 좀 많이 지쳐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걸 좀 거울 치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우리 아내분은? 저희 신혼 초에 그 상처 받았다는 거를 이번 계기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두 분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혼하는 이유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런 이유거든요. 서로 감정이 쌓이고 거기다가 시댁, 처가가 같이 엮이면서 다른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일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잘 사실 수 있는 분들인데 왜 이런 쓸데가리 없는 걸로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고통들을 받고 있는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남편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천륜의 시작은 부부의 사랑이에요. 남으로 시작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게 천륜이에요. 내 자식들. 그러네. 그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면 천륜이 저절로 흘러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조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이 얘기 생각해봐요. 본인들 어머니랑 아버지도 남이었다고. 그분들도 뭐 다 남이었다가 아이를 낳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좀 마음을 넓게 열고 남의 얘기도 좀 듣고 고집도 좀 그만 부리고. 오늘 보면서 아, 내가 남편이랑 다를 게 없구나. 서로 지적하고 물고 싸우려고 하는 게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은 충분히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와이프랑 저랑 똑같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재현, 나일의 부부의 가사조사 결과 잘 봤습니다. 캠프를 마친 후 조정기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네. 저 부모님이에요. 저 보고 싶어서 한국 왔어요. 아버님이 오셨구나. 오. 뭐 많이 사셨네. hello, 아빠 지갑 이거 지갑 줘? 응, 줘. 줘봐. 네, 뭐, 빼고. 비싼 거야. 30만 원짜리야. 아, 아빠 이게 뭐야? 버려. 제 말이에요. 오. 이것만 가져가게? 저거 안 가져가고? 그래도
장인 장모님한테는 살갑게 하네. 아주 뭐 진짜 맞습니다. 부모님처럼 가깝게 그렇게 지내고 있나 봐요. 집에 자주 오시다 보니까 남편은 부모님한테 어떤 사위예요? 좋은 사위예요. 오. 처가에서도 이렇게 하늘씨 좋아하셨어요? 와이프보다 더 좋아했었죠. 지금도 그렇고 아, 처음 갔을 때도. 그냥 와이프보다 훨씬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처갓집에서. 김치 지금 왔어? 응. 맞죠. 난 얘기했나? 저막 다 먹을 수 있어? 엄마 아침 내일 먹을 거야.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밖에 안 물어봤는데. 나는 아침 먹다 할 거야. 몇 번 얘기해야 돼?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버리기만. 버릴 거야 어떡해? 어쩌라고? 하면 이제요. 깜짝 cố quá đấy không? Cái mực ăn không? Mực tốt á. Nó làm nó cái mực. Cái này nước cơm không? Nó nói chỉ ngoài vậy đó, chứ về nhà nó chửi với mẹ với vợ nó còn hơn là người dân kia ở.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못 알아듣기는 하는데 물어보면 안 알려줘요 와이프가. 소외감도 느껴지고 짜증이 막 나요. 다 먹었네. Ăn sáng được không? Tôi bán mà. Không thiếu ai. Bữa trả công ty gần đơn có suất tôi bán mà. 왜 안 알려줘요? 남편분한테 왜 무슨 얘기하는지 안 알려줘요? 그 저 부모님 같이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 얘기해서 남편 몰라 할 수 있어서 제가 통역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해주는 그래도. 게 좋아요. 네, 다른 사람 얘기라도 네. 어떤 아저씨 얘기하는 거야 정도 알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뭔데 그럼 이러면 네. 그럼 남편 굉장히 속이 상한다. 답답하잖아요. 그래야 베트남어도 남편도 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베트남어를 합시다. 너무 어려. 너무 어려. 그래도 뭐 해야지 어떻게. 어차피 내가 통역해도 너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역 너무 싫어해요. 귀찮아요. 뭔 말인데? 뭔 소리야 이건 또? 네 생각이잖아 그거.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얘기하지 말라 했냐고. 아까 빨리 얘기해줘. 아 빨리. 이건 너무 철이 없었던 것 빨리 같아요. 가서 얘기해. 우리 아내분. Dặn chồng em tại vì em dịch sai cho nên là cha em tưởng đâu là chồng em nó nói vậy. Em mới kêu cha với mẹ em là đừng có nói chuyện, anh ủi nó không cho. Thế là cha em không mới giận, ông mới nói là lại đây nói chuyện cũng không được nữa. 그냥 치킨 사고 라면 사고 다 사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 밥. Không có ta gọi. để nói chuyện nữa. 그렇게. 왜? Thịt nói chuyện mà cũng không cho nó nên 장인어른은 아 내가 사위집에서 말도 못하나 하고 약간 좀 오해하죠. 슬프셨나 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야. 이래서 이거 통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어떡해. 근데 완전 다른 얘기인데 밥 많이 하지 말으라랑 말 많이 하지 말라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왜 그랬어? 왜? 네, 맞아요. 그 저 베트남 말 다시 얘기하면 아빠 부모님 좀 기분 안 좋아할 수 있어서. 근데 이게 더 안 좋으셨을 것 저거는 같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쁜 얘기인데. 장인어른 장모님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더 기분 나쁜 얘기잖아. 그렇게 하면 천하의 나쁜 놈. 맞아. 천하의 나쁜 놈. 그냥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네네. 돌린 게 좀 더 잘못됐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게 아빠 울잖아. 왜 사픈 사람 만드냐? 아빠한테 얘기해줘 빨리. làm chuyện mà đi. 빨리 와. 안 해. 아 빨리 오라고. 아, 괜찮아. 안 해. 잠시만 하고 있어. 아 지금 그거 할 때냐고. 그러니까. 뭐야? 빨리 와. 뭐야? 빨리 와. 미친 거야? 빨리 오라고. 미친 거야? 죽을래? 가서 얘기하라고. 너 죽을래? 오. 너 죽고 싶어? 어머.
됐어. 아, 어이가 없네 진짜. Dạ. Kêu nói chuyện bình thường được rồi đó. Con nói hồi nãy tôi tính là không nói chuyện bình thường được nên không cho nói 어 chuyện. 저렇게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쁘지. 됐어. Vâng. 야, 너 한 명 때문에 지금 몇 명이 기분이 안 좋아진 거냐 지금? 싫어. 너 그렇게 잔소리 하지 마. 근소리 하지 말고. 그제서야 이제 오해가 풀렸는데 안 풀렸는데 어떡해? 안 풀렸는데. 난 딱히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이제 그날 답답했던 거죠. 오해가 안 풀린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아까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해도 돼. 이게 이게 오해가 풀린 거예요? 잘못 통역했는데? 저 처음 알았습니다. 어떡해. 지금 처음 한 거죠? 이제 말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모님하고 잘 지내기를 항상 바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바라는 애가 하는 행동이 저게 맞나 싶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한울 씨 답답한 게 성격이 좀 느긋한 성격이. 그렇진 않은데 그럼 나 같으면 이거고 저거고 뭐 안 나온다니까 빨리 가가지고 번역기 돌려서 보여줘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화나서 상황 파악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됐다. 야 근데 장인 장모한테 무례할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빨리 그거부터 풀어야 되는데 두 분은 그건 나중 문제고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을 하고 있어. 네? 아빠 너무 속상해. 네, 그래서 저 아빠 베트남 가서 제가 전화했어서 다시 얘기했어요. 빨리 했어야지 빨리. 근데 융 씨 잘 생각해봐요. 아빠가 전날부터 한 3일 가까이를 아버지 되게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고 슬프셨을 거 아니에요? 응? 저 부모님 그거 신고 없습니다. 신고 없습니다. 우셨잖아 아빠가. 내가 보니까 아직 나이가 젊으셔서 좀 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언어가 아직 좀 완전치 않아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네.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빨리빨리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굳이 저렇게 시간을 끌고 속상하게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예? 네. 통역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네. 아 이제 평택에서 인천까지. 제가 운전 못해서 남편 데려갔었어요. 저 부모님 한국어 하면 그 남편 데려줬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네, 맞아요. 착하네. 항상 오실 때마다. 네, 거의 대부분 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일이 있으면은 못 간다고 항상 얘기는 하는데 그래놓고 마음이 불편해서 항상 가요. 항, 조심히 가요. Có ngày hả? 가, 전화해.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럼 베트남에 지금 몇 번 가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셀 수 없을 만큼 갔죠. 셀수 없을 만큼 갔죠. 또 없이 같은 베트남. 이 3년 동안 한 10번은 갔던 것 같은데 하시네요. 부모님이 한국에 더 자주 오세요. 네, 지금도 한국에 계세요. 한 1년에 한 3번? 많이 보시네. 짧으면은 한 주 정도 있다 가시고요. 오래 계실 때는 한두 달 정도 집에 계속 같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2년 3번밖에 안 와서 2번 5인 정도 있었어요. 심지어 따로 오시는 날도 있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와이프랑 트러블이 많아요. 그치. 신혼인데 그죠? 불편할 수 신혼인데. 있지. 오신 거 좋은데
너무 자주 오시면은 좀 불편하고 저도 보고 싶을 때 있어요. 왜 안 오시냐고 여쭤본 적도 있고 근데 너무 자주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한국에 같이 사시는 네. 가족들도 네. 2달에 한 번씩 안 보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수없이 많죠. 네, 수없이 많은데 또 이제 문제는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주무셔야 되고 맞아요. 같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뭐 불편할 수도 있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시댁 그 남편분 가족이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원래 베트남 가족 같이 있으면 좋아요. 누나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래도 너무 많으면. 뭐 벌써 누웠어. 진짜 일단 여기 정리 좀 하고 자. 이따가 난 좀 쉬어 할게. 힘들어. 저것만 정리하고 자 그럼. 좀 할게. 좀 쉬어. 힘들어. 아 이럴 때는 완전 한국 사람 같아. 짜증이 많아. 짜증 날 때는 완전 한국 왜 이렇게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짜증이 많지? 근데 그러니까요.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뭐 깜짝이야. 뭐 하는 거야? 자. 시끄러워. 일부러 했냐? 미친? 대박이죠. 승질내거나 욕하거나 이럴 때는 한국말을 급격하게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미친? 완전 100%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또 왜 어떻게 배우셨을까 싶어요. 어떻게 배우셨을까 싶어요. 어디서 배우셨을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아이 뭐 그건 당연하겠죠. 배우게 되잖아요. 당연한데 네? 이거 어디서 배우냐고. 욕해요? 보다 보면 이제 아니야. 나올 거야. 그동안 우리가 TV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례에서 봤듯이 보통 이렇게 국제 결혼한 케이스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받아치는 아내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어.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예. 내가 보니까 완전 MZ인데 MZ. 베트남 MZ. 베트남 MZ.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이제 갓 졸업해서 성인 되자마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MC 그 무슨 말 잘 모르겠어요. 그거 무슨 말 몰라서 그냥 생각 없습니다. 미친? 본인도 게으르다고 인정하고 있어가지고 맨날 게으름뱅이라고 불러요 제가. 담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나 일어나. 힘들어. 자는 게 힘들었어요? 저기요. 이게 냉장고예요? 청소하면 돼. 난 청소할게. 생선 같은 걸 생으로 갖고 약간 넣은 상태로 여기다 다 넣어요. 이제 그 피가 막 줄줄 흘러서 얼거든요. 그 피가. 전 무서워서 못 열어요. 맞다. 내가 이따가 할게. 난 저기 어떻게 정리 몰라. 이 정리 하고 싶은 못 뺏었어. 저는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 편이고 와이프는 지금 힘든데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나 그러는 편입니다. 안 맞는다. 안 맞아. 둘이. 일부러 했냐? 제가 빨래 이렇게 뭉쳐 있는 걸 보기 싫어하는데 와이프는 야 오늘 안 빨아도 되잖아 이러니까 아씨 하면 이제 제가 그렇게 세탁기 돌리는 베트남 MZ네. 집에서 막 사과 깎아 먹고 껍질 그냥 막 사과 팔방이 막 뿌려놓고 냄새도 날 텐데. 맞아. 아직 어려가지고 잘 몰랐어. 급하기 엄청 급해. 막 급하게 꺼낼 때만 급해. 그 자리에 내가 집에 진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이. 응?
냉장고. 냉장고 뭐? 화생선 하면 어떻게 정리해? 아니 정리는 안 해도 좀 닦아야 될 거 아니야. 피 같은 거 묻어 있잖아 냉장고에. 이거 어떻게? 그럼 그냥 그걸 닦아. 닦아. 저거 베트남에서도 똑같았어요? 네. 엄마가 다 치워주고? 네. 그렇지. 나와봐 비켜봐. 나와봐. 결국 우리 이건 남편분이 뭐냐? 야채. 얘는 뭐고? 야 내가 아내랑 결혼을 한 거냐?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거냐? 맨날 와이프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진짜 딸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딸내미 키우는 기분이라고 항상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딸이야 20살에 와서. 이분이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까지는 보통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 습관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네. 예. 100만 원 제대로 적으면 하냐? 무슨? 너 100만 원 적으면 제대로 하냐고. 다 안 했어? 물어보니까 이사 가고 싶냐고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3년 동안 네가 나한테 한 달에 100씩 저금을 해서 줘야 된다. 대신 나머지 돈은 안 건들겠다. 아내는 자유를 줬네. 그래서 1억 중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와이프가 이제 모아주고 나머지는 제가 혼자 모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와이프랑 신축 아파트 계약하면서 했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100씩은 지금 저금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너 핸드폰 몇 개 샀어 지금까지? 3개. 그러니까 맨날 돈이 없지. 난 진짜 핸드폰 사는 게 돈 제일 아까워. 딴 것도 다 돈 아깝긴 한데 핸드폰이 제일 아까워 진짜. 핸드폰 16 나오면 16 사고 17 나오면 17 사고. 이쁘다. 저 핸드폰 2개 쓰거든요. 2개 쓰는데 핸드폰비 5만 원도 안 나오는데 와이프 혼자 15만 원 내요 핸드폰 한 개로. 너무 아까워요. 왜 12만 원이에요, 근데 저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 할부인가? 1년 쓰고 딴 걸로 바꾸고 이거 오빠 주고 또 1년 쓰고 이거 쓰고 오빠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빠가 누구? 오빠를 어떤 줘요. 오빠? 와이프 오빠. 아, 오빠들이 있어요? 네. 오빠들 몇 명인데? 3명. 아, 오빠 또 3명이나 있어? 네. 아. 근데 왜냐면 그거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오빠들도 이거 엄청 갖고 싶어 했는데 오케이. 내가 그럼 번 돈으로 내가 새 거 사고 오빠 거 이거 오빠 주고 또 새 거 사고 둘째 오빠 주고. 근데 여기서 웃기는 건 오빠들을 새 걸 안 주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가 거를 새거 쓰고. 자기가 네. 새 거 쓰고 네. 자기가 오빠들은 쓰고 싶은 거. 오빠들은 맞습니다. 쓰던 거 주고 어찌 됐던 그 마음을 우리 한울 씨도 조금 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아, 제가 와이프한테 진짜 큰 맘 먹고 팟을 샀어요. 한 30만 원 돈 했던 것 같은데 12개월 할부로 해서 그걸 샀어요. 산지 한 달 만에 잃어버렸어요. 아, 회사에서 책상 위에 놓고 다니길래 놓고 다니지 마라 했더니 괜찮다고 하고 다음날 잃어버렸어요. 그때 딱 잃어버리고 뭐라 했어요? 잃어버린 게 내 탓이냐고. 잃어버린 게 내 탓이냐고. 아 생각하니까 화나네요. 뭐 샀네. 뭘 이렇게 샀냐? 화장품. 뭐 샀어?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씨 영수증으로 똥 닦아도 되겠다. 씨 영수증이 뭐 이렇게 많이 샀냐고. 피 오면 사야지. 아? 피 있어 해서. 이게 다 필요한 거야? 어? 이게 다 필요한 거야? 뭐 행사 할인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처음 봤어요 오늘 영수증. 한 번도 얼마 쓰는지 본 적이 없어요. Cái bill này ta sẽ lấy lợi 100. Đen thui luôn nè. Xài không được thì để đó. Bill hả? Một gì trời? 뷰티 제품의 특징. 하나만 보면 되게 싸다 하는데 싸니까 막 사가지고 이제 15만 원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몇 번 가면 계속 늘어나는 거야. Nguyên người ta hết trơn. 한창 좋아할 나이. 맞아요. 저는
이제 진짜로 와이프가 경제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 자기도 네. 불안해서 안 가져가요. 처음에 의견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와이프한테 우리 한 달에 얼마씩 내서 같이 쓰고 나머지 돈 터치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돈에 다 넣어달라고 하더라고. 화장품도 넣어주고.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의견 충돌이 되면서 하지마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 부부인데 이렇게 돈을 각자 하는 게 맞나 싶거든요. 제 돈은 우리 거, 와이프 돈은 와이프 거. 제가 생각하면 잘 뭐 하는 거 없어요. 원래 여자 하니까 그 화장품 써야 돼. 더 생각하면 결혼했으면 남편 그 음식 사주고 옷 사주고 화장품 사주고 근데 저 남편은 그거 안 해줄 거예요. 돈 그렇게 계속 적금하면 같이 못 사요. 어? 우리 핸드폰도 사주고 다 했는데 결혼도 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런 경우. 지 돈 다 써놓고 저한테 막 야 나 돈 줘. 나 돈 없어. 돈이 생기면은 저처럼 이렇게 뭐 계획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과장차장 몰아서 쓰고 뒤에서 그지같이 살아요. 그냥 자꾸 저한테 돈을 빌려서 쓰고. 아내분도 적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남의 저금 하나도 안 해요. 아 나머지는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이번에 또 가족 도와줬고 빌려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월급 관리를 못하니까 보통 한 달에 친정은 얼마 정도 보내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네, 있어요. 아, 부모님하고 그 저희 조카도 줄 거예요. 조카? 네. 오빠 오빠, 아이? 네, 맞아요. 돈 많이 벌다 하면 100만 원, 돈 없으면 50만 원 그렇게. 와. 네. 근데 조카 용돈 굳이 줄 필요가 있었을까? 용돈을 줄 돈을 가지고 차라리 아파트를 먼저 해결을 하고 이후에 조카도 가족도 챙겨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용 씨도 돈 없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내요? 저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약간 이걸 느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는 좀 불만이 많은데 한국 생활은 굉장히 좋아해. 즐기고 아예 있네. 맞아. 굉장히 행복해 보여. 네.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점점. 나도 그 생각이 계속. 이제 좀 살만해. 계속 그. 이게 이제 적응했거든. 그래서 슬슬 다음 달에 아마 그 기아 시험 보면은 이제 한국 시민권 취득하면 저 없어도 혼자 뭐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그러면 귀화가 되면 네. 이혼을 해도 네. 계속 유지가 되나요? 맞아요. 어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어. 나 진짜 유치한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남편이 좋아요, 신축 아파트가 좋아요? 남편이 좋아요, 신축 아파트가 좋아요? 새 집 아파트예요. 새 집 아파트예요. 아니 그럴 것 같았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와. 이상적인 남편이네요 또. 뭐 원래 음식점에서 일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집안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더라고요. 역시 많이네. 아침 일찍 아들 밥도 챙겨주고 그리고 또 이제 아내 아이고 아내분이 아니 이렇게 적나라하게 막. 뭐 한창 잘 나이예요. 네, 잘 그쵸. 나이. 23살이면 뭐 잠이 많을 나이. 맞습니다. 공주. 네? 공주? 그냥 좀 공주예요, 공주. 아니 공주라고 불러나더라고요. 처음 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아, 그래서 바로 공주라고 호칭을 바꾸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 많은 앞에서 이 공주라고 찍는 거 쪽팔려갖고 이거 아니다 이랬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자꾸 공주이라고.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들으면. 공주, 진짜 일어나야 돼. 재난 늦게 깨웠는데. 몇 시야? 9시 44분. 왜 근데? 밥 먹으라고. 가자. 밥 먹고 가자. 밥 먹고. 왜 사이가 좋지? 별거 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그림이 나오네. 조금만, 조금만. 짜증나. 어머 어머 어머. 애교예요? 뭐야 이게? 안 나오네. 공주, 50분이야. 진짜 일어나야 돼. 밥 차려놨는데 식으면 안 되는데. 이제 드디어 나오셨네요. 식사하시러. 콩나물국이 너무 짜. 식었어, 식었어. 봤는데? 뼈 무슨 있어? 여기 먹어야지. 오줌 치워줘. 또 쌌어? 응. 아침에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쳤는데.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네. 우리 남편분이. 공주 형이 좀 거의 중증을 넘어서 완전히 그냥 좀 심각한 정도거든요. 오빠 공주 있다. 오빠 여기 앉아봐 잠깐만. 왜? 진짜 잠깐만. 왜? 아 빨리. 왜? 공주 그 상태 딱 봐봐. 걔 이쁘지 지금. 뭐야, 이게? 걔 이쁘지. 이쁘지. 그러니까 나는 걔로 태어났어 뭘 것 같아? 뽀미? 예쁘고 안 칼지니까? 그래, 친구도. 아 평소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공주는 초코라떼. 공주는 신발 오늘 뭐 신을 거냐면요. 왜 또 갑자기 공주를 안 불러? 공주랑 해 빨리.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치워야 되냐고. 오빠 담당이잖아 그거는. 담당이 어딨어, 그래서 이 집안일에. 공주잖아 나는. 사이는 좋은 거 같은데. 네. 밖에 저기 남편 말고 밖에선 안 그러죠? 아 절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네. 아, 저게 이제 밖으로 나가서도 저게 계속 그러면 안 이어지면은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그럼 지금 집안일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누구는 뭐 어떤 거 하고? 접니다. 아 전부요? 네. 설거지 같은 거는 일단 오로지 분리수거부터 해서 다 제가 하는 편이거든요. 냄새에 또 민감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잘 못 버립니다. 오. 이야, 100점 남편입니다. 네, 우리 100점 남편. 심지어 짬뽕 같은 것도 왔을 때 그 위에 랩핑 같은 것도 자기가 좀 뜯어주면 되는데 안 뜯고 기다리고 뭐 하냐 이러니까 이제 좀 나 공주잖아. 오빠가 뜯어주면 되지. 이거 뜯다가 나 손에 뭐 기름 묻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러니까 오줌 쌌다. 탈취 댓글이야. 진짜. 오빠 무슨 있어? 오빠 기저귀 챙겼어? 오빠 청소기 좀 돌려줘. 발이 계속 뭐 밟혀서 짜증나. 아 오빠. 오빠. 오, 괜찮은데? 저렇게 시키는 거? 오빠라고 알고 놓고 다 시키네. 여보세요? 오빠. 응. 어디야? 지금 아이고야. 2시간 동안 아니 근데 이거 61통이요? 이거는 근데 이때 싸웠을 때 이렇게 전화 건 건데. 싸워도 60통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 이거 맞아요. 스토커예요. 아무리 스토킹이야. 싸웠다라고 해도 2시간 동안 61통을 거는 끈기가 진짜 대단하네. 오빠 근데 내 팔토시는?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와 4분만 어쩌가지? 안녕. 아침에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희원이에요. 자, 오늘은 저희 출근 브이로그. 아 잠깐 조금 힘들어지려 그래요. 잠깐만. 난 아내 편이다. 난 아내 편이다. 지각했습니다. 원래 10분 안에 가야 되는데 지금 4분 남았어요. 어머 뭐 손도 계속 잡고 있고 뭐지 이 부분은? 공주 출근할 때 출퇴근을 제가 지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외 시간 다 일을 합니다. 그냥 잠자는 시간하고. 사실 제 일에 많이 지장이 가요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올 때 편하게 오고 갈 때 편하게 가라고. 공주 가. 안녕. 응. 나중에 만나요. 응. 남편은 무슨 일이에요? 저는 탁송하고 대리운전 좀 하고 있습니다. 힘드실 것 같은데 대리운전까지 하시면. 또 침대를 되게 좋아하시네. 뭐해? 사람이 와서 만져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껴. 아니, 씻고 누워. 응? 씻고. 5분만 더 있다가. 나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저기 공주님은 그 지금 일하고 왔잖아요. 샤워하고 누운 거예요? 네.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누운 거예요, 옷 갈아입고. 여기. 일로 와. 하지마, 진짜. 하지마. 좀 쇼파에서 자라고. 하지마, 좀 가. 가라고. 좀 가. 냄새나. 철 냄새나. 당연히 장갑 끼고 일하고 왔으니까 그 냄새가 나지 그러면. 하지만 빨리 꺼주세요. 말치하지 말고 꺼주세요. 보통 공주님들은 저런 말 잘 안 하지 않나요? 저 때 일을 하고 왔는데 냄새가 몸에서 그리고 저는 피곤하고 이럴 때는 좀 저를 가만히 냅두고 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자꾸 치근덕대고 막 저는 좀 싫었어요. 알았어. 근데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아까 전화 때문에 기분 좋았잖아. 피곤하다고. 좀 뭐해? 나 방금 씻고 나와서. 밥 안 먹어도 돼? 응. 좀 저녁에 같이 먹자. 삼겹김치 그럼 다 먹은 거야? 그럼 남아있지? 그거랑 미역국 먹을까 그럼? 알겠어. 사랑해. 뭐야? 가만 나 씻고 올 테니까 뭐 먹으러 가자. 싫어. 아니 뭐라도 먹자. 뭐 햄버거를 먹다. 먹고 와. 드라이브스루 해와. 아니 나 8시인가 그때 먹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야, 나랑 마찬가지거든. 나 아까 네가 차에서 밥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럼 10시에 드셨잖아요. 자고 싶다고 지금. 아니 그 밥 먹으면 되잖아 그냥 가서. 아니 내 말 같이 먹자고. 그냥 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피곤하고 오빠는 배가 고프면 오빠는 밥을 먹고 나는 늙었어. 자자 좀. 그런 이상한 표정을 쳐다보지 마. 아이야. 저 욕을 하고 뭐야 도대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좀 좋을 때는 막 갑자기 춤도 추면서 막 저한테 막 발장구 끼고 오빠 이러면서 막 이것도 이거 막 그러는데 공댕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뭐 위종인격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돼요 또. 아니 원래 하던 대로 해 다정하게. 왜 그래? 좀 무섭네요. 저러니까. 네, 좀 무섭습니다. 네. 근데 애비 두고 혼자 먹고 오지 왜 굳이 그래? 항상 좀 제가 챙겨줘야 먹기 때문에 걱정돼서. 이제 저를 만난 이후로 밥은 항상 제가 그냥 무조건 좀 밥에 집착을 많이 아니 합니다. 근데 뭐 안 먹겠다라고 그러는데 뭐. 근데 일단 몸이 사실 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빈혈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무조건 챙겨주거든요. 네.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싸우고. 아 예. 백화점 갔다 왔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디야? 응? 어디냐고? 편의점. 햄버거 사와 그럼. 아이고야. 나 소고기 샀는데 아까 미역 다 불러놔가지고. 아 지금 배고파. 그럼 이거 그냥 얼마 걸린다고? 햄버거 먹고 싶어. 오빠가 햄버거 얘기해서. 뭐야 이게? 미역국은 뭐고 햄버거는 뭐예요 지금? 미역국도 끓이고 햄버거도 먹겠다는 아 얘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까 우리끼리 미역국 먹기로 해서 미역국 소고기를 사러 갔는데 와이프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진 거지.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다.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져서 아까 그렇지. 네가 햄버거 먹는다 그래서 햄버거 사와. 왜 그렇지. 소고기를 사와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변덕인 거죠 이게. 네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미역국도 먹고 햄버거도 먹겠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지?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햄버거나 사와. 네네네네. 아니 햄버거 사갖고 오는 시간이랑 미역 끓이는 시간 비슷하다니까. 일단 나 라면 먼저 먹고 있을게. 아이고야. 라면 먼저 먹고 있을게. 라면을 왜 먹어? 아 미역국 끓여줄게 지금. 그러니까 라면 그니까 먼저 끓여가지고 먹고 있는다고. 아니 뭐 햄버거 먹고 싶다는 걸 라면이 먹고 싶다는 걸 뭐가 먹고 싶다는 거야 도대체? 다. 변덕이 좀 심하시네 우리 공주님이. 아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면 됐지? 어떻게 하는데? 지금 가고 있어 지금. 어디를? 집에. 햄버거 어떻게 만들 건데? 아 햄버거 사다 줄게. 아니야. 그럼 미역국 먹자. 와. 아 또. 아야 진짜로 왜 그래? 나 알겠어. 미역국 먹자. 어디냐? 빨리 가서 미역국 끓여 그럼. 알겠어. 지금 다 왔어. 남방에 들어가. 미친. 아 진짜. 때는 정신병이다. 아니 저거. 머리채 뜯고 싶죠. 진짜로. 근데 표출은 못 하고 그냥 바깥에서 혼잣말로 욕 한 번 하고 그냥 앞에서는 웃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풀고 있어요. 네. 남편분 저 우리 아내분이 이렇게 막 변덕이 심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잦죠. 뭐 안 그러면 이상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극정성이네. 좀 급하게 끓였어 미역국? 응? 아유 아, 먹어요 그냥. 와 아이. 너무 싫다. 와. 미역에서 미역 맛이 너무 강하게 난다. 소고기도 엄청 많이 없네. 대박이네 진짜. 근데 임신 중에 싸웠을 때도 뭐 아 그래 임신인 거 그래 힘든 거 알겠어. 그 임산부라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많은 것도 알고. 자 입덧하는 것도 알겠어. 근데 아침에 뭐 소세지 굽는다 소세지 냄새 난다고 신경질 내고 뭐 내가 옆에 가면은 냄새 난다 싫다 해가지고 씻고 오니까 뭐 뭐라고 무슨 뭐 샴푸 냄새 비누 냄새 그것 때문에 역겹다 개잡고. 아니 임신해가지고 입덧하는 게 잘못이야? 아 그래서 안 나는데 했잖아. 실제로도 예민한데 임신했을 때 진짜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그 침대랑 그 싱크대랑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물 틀었는데 물 냄새 난다. 뭐 냄새 난다. 그래갖고 공기청정기 같은 거 좀 세게 틀어놓으면 시끄럽다. 뭐 어떻게 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합니다 아무튼. 뭐 입덧해가지고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는 게 막 짜증난다고 또 아니 나는 뭔 계속 생각드는다면은 다툼이 계속 잦아졌지? 얘기해. 근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집 나갔었지? 그러고 나 집에 안 들어오고 바로 그때 수술했지? 그때 수술했지? 나도 내 뱃속에 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했는지 니는. 그래서 내가 힘듭니다 이제부터 좀. 네. 사실 그 둘째를 임신을 했었거든요. 5월 달에 알았어요. 임신한 거 5월 초쯤에.
저는 이제 임신인 걸 알았을 때 그냥 큰일 났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 맞춰주겠다고. 그냥 진짜 다 해줄 테니까 그냥 애기 낳아서 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살고 싶다. 자기는 그게 꿈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어가지고. 저는 엄청 좋았었어요. 주변에는 다 사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결국에는 그냥 남편 모르게 수술을 했거든요. 남편 모르게 수술을 했거든요. 어? 그게 11주 차인데요. 그게 11주 차대요. 왜? 최대한 내가 중년 수술 하기 직전까지 내가 뭘 했어? 나 말렸지. 우리 엄마부터 해가지고 내 엄마하고 전부 다 심지어 할머니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나 노력한 거 알아. 어떻게 진짜 너가 노력한 거 내가 인정해. 집안일 다 해주고 케어해주고 주말에 나 그냥 잘하고 알고 있어. 잘해준 거. 제가 설득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진짜로. 저 병원에다가 쪽지까지 써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으니까 애기 심장 소리도 좀 많이 들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장모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아이고 주현 씨 힘들었겠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설득이. 못 막아요 그거는. 아. 아니 근데 저기 미안한데 그 우리 수술을 하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아이 아빠한테는 뭔가 알리고 얘기했어요. 해가지고 그거 아니 근데 가지고 본인이 아빠가 동의를 안 했는데 혼자 가가지고 그렇게 막 그러고 왔다는 거는 와가지고 나 했다라고 알리는 거는 이 사람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텐데 에? 본인 감정에 따라서 그냥 어? 약간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일단 잘못됐습니다. 그냥 네 많이 잘못됐어요. 괜히 해라고 하면 다 안 하겠지 싶은 생각으로 상처될 거 하고 왔지 아는데 내가. 하고 왔지. 하고 왔지. 내가 하고 왔잖아. 그래 그 내가 뜻이 뭘 것 같아? 진짜 하고 싶었다는 뜻이야, 주연아. 내가 더 그거 했던 거는 나는 이미 19살 때 X를 낳아가지고 키워봤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사회생활이고 뭐고 19살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뭐하고 해야지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씻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머리 못 가서 머리에 떡 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애만 보고 여자로서 다 포기하고 애만 키웠잖아. 야 이런 거 내가 심지어 야 접자. 야 접어라. 그냥 주연아 갈라서자. 갈라서면 되지. 갈라서자. 갑자기? 갈라서자. 갈라서면 되겠다. 갈라서자고. 주주기 나가자. 아니 갈라서자고. 나가세요. 아니 갈라서자고. 왜 내가 나가야 돼? 내 집인데. 네가 나가. 네가 나가. 안 나가. 네가 나가라고. 내가 왜 나가? 나올 멘트가 없으면은 딱 아니? 주특기. 나갈 멘트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애를 나와. 왜 지웠냐면 주연아 네 때문에 지웠어. 차라리 네가 아니라 다른 애를 가졌으면 차라리 있잖아 내가 새끼를 빠졌으면 내가 나았을 거야 주연아. 네가 보다 더 못한다는 얘기야 주연아. 아 정말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잠깐만 이게 왜 그래? 아니 뭐 이따가 저 남편 잘못도 나오겠지만 이게 무슨 말을 지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조금 속상했나 봐요, 제가. 아무리 속상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 응? 아마 저런 얘기를 들었다라 그러면 저는 다 때려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저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2초 만에 짐 싸서 나갑니다. 네. 뭐 그냥 싸웠을 때 항상 나오는 그런 멘트라서 딱히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또 놀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네 새끼 안 낳아줄 거다. 낳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오빠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거짓말 친 거다. 차라리 그냥 쌍욕을 했으면 그게 더 낫다고 봐요.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근데 나는 그래도 둘째가 생겼으니까 어차피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끼 이러면서 동생 생겼네 좋겠다 어린이집에도 자랑하고 했는데 지었어요. 내 지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압니까? 내가 진짜 같은 끝까지 주지 말라고 내가 지금 데뷔에 올라가기 전까지 내가 지금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진짜 나는 상처 받았어요. 나도 상처 받았는데 진짜 와, 숨이 안 쉬질 정도로 엄청 마음 아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었고, 저한테. 엄청 힘들다, 이렇게 서로 표현을 안 해서 서로 약간 금기라고 해야 하나? 미안해요. 이제 오늘 지금 당장 현재 이혼 의사 말씀 주시면 돼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 싸우면은 100%고요. 근데 또 평상시에는 또 없어요. 뭐 극단적으로 하는 행동만 고쳐졌으면 저는 0%. 나를 위해 토마토를 갈아준 그대. 그대는 과연 무엇인가? 희원이 남편. 예쁜 거 뽀뽀하라고. 자, 오늘은 저희 출근 브이로그 시작했습니다. 원래 10분 안에 가야 되는데 지금 4분 남았어요. 우리는 항상 터트리고 나서 이제 수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굳이 꼭 터트려야 되나?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알고 싶고 조언 받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 뭐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 잘못이 나오겠죠. 근데 잘못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런 지금 본인의 저런 것들이 무마되지 않아요. 저건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본 영상에서는 그럼 나랑 살려면 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너는 다 그냥 내 말 들어. 뭐 이런 톤인데 약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맞아요.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느끼셔야 돼요. 진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